자, 주식의 봄, 수익의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에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우리 또 전문가님 만나보셔야겠죠. 자, 우리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불기둥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또 오늘 최병건 대표님과 화상 연결을 하는 시간인데요. 자, 어떻게 해야 지금의 이 시점에서 종목별 그리고 선별적인 개별 주장세가 철저하게 일어나는 시장 속에서 확실한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지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최병건 대표님이 만나 뵙기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한 큰 선물 또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자, 내일 당장 시가 베팅 해볼 수 있는 시가 베팅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와 일주일 정도 끌고 갔을 때 단기 수익급으로 우리가 들고 갈 만한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이렇게 또 두 가지의 종목을 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우선 해시태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해시태그는 제약바이오와 또 리튬 쪽을 들고 오셨네요. 제약바이오 뭐 사실 이제 어제 조정을 듣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말단 비대증 치료제가 미국 특허를 받았다라는 소식으로 전날에 11%의 급락에서 오늘 또 6%의 또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제약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삼천당 제약같이 각각의 개별 호재들을 안고 또 투심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죠. 자, 전날에도 제약바이오를 좀 다뤄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의 어떠한 신약 승인의 기대감이라든지 임상 모멘텀,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글로벌 빅파마들의 M&A 플러스 4월 5일에 미국의 암학회 AACR을 개최됨과 동시에 6월과 9월에도 빅 이벤트들이 대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고금리의 최대 피해주였던 제약바이오 이제는 정말 매수의 적기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매수의 적기라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전반적으로의 투자 전략과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리튬 관련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재반등을 할 수 있을지가 사실상 시장에서 큰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전액의 양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엔캠이라든지 덕산테코피아 이외에는 모두 다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리튬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자, 글로벌 리튬 가격이 반등하려는 이런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투자 은행들은 각각 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도 사실 저점에서 바닥을 찍고 계단식 상승하는 이러한 종목들이 또 이제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 시점에서 단기 수익급으로 우리가 볼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전략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최병건 대표님이 딱 정말 깔끔하게 수익 내주시고 극대화하시는 데는 사실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오늘의 증시 한 줄 평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저평가 바닥권 주식에 눈을 돌릴 때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는 종목을 봐야 되는 건지 오늘의 증시는 봄일지 겨울일지 바로 대표님 만나서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피가 2750이라는 강한 저항선의 문턱을 계속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가는 종목은 가고 있고 게다가 그간 조금 소외받았던 종목들 내에서도 상승이 나오면서 현 시점에서 철저한 섹터의 순환매 그리고 개별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 선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분은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한 종목에서 수익이 난다면 또 눌렸을 때 재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압도적인 승률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맞이해드리고 있는 분 모셔볼게요. 자, 화상 연결로 우리 최병근 대표님 만나봅니다.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출연을 해주시고 또 이제 며칠 네. 만에 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네, 기분이 그렇습니다. 좋아요. 저는 늘 대표님과 네.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수익의 정말 지름길을 이렇게 빨리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네. 자, 어찌됐든 지금 한 4거래일 만에 다시 만나 뵙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요즘 증시를 보시면은 과연 이게 상승장이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종목들의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대형주들만 계속 강세를 좀 보이잖아요. 코스닥 시장은 그 HLB 그룹 그쪽이 주로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이런 초대형주들만이 시장에서 강세를 띠고 있고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중소형 종목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거의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올랐다 싶으면 바로 그 다음날 급락해버리고 이런 식의 진행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상승이 특정 종목군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이 올라 있는 건 맞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아니면은 너무 고가권이라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바닥권의 주식을 좀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제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증시에 보면은 항상 순환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숨고르기를 할 만한 단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 위치한 종목군들, 그리고 업종들, 이런 쪽이 이제 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현 시점에서 눌려서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느냐, 참으로 고민이 많으신 시점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수익의 지름길 크게 문제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최병근 대표님의 한 주간 수익입니다. 물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일단 하나씩 보죠. 자, 덕산테크노피아 오늘도 거의 8%의 강세, 지금 반도체 제조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심지어 오늘 52주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현 시점에서 무려 60%의 수익 오늘 청산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부분입니까? 이것도 심지어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주셔서 저 종목 하나만으로도 게임 끝났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자, 고영이라는 종목도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주셨죠. 자, 현재 지금 오늘 당일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무려 13%의 수익, 지금 오늘도 2%가 넘는 그런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의 긍정적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와중에 HBM 관련주로 보유를 하고 있죠. 자, 이 종목 역시 지금 보유를 하면서 13%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8% 수익,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아직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무슨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미국 중심으로 이제 변압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AI 확산에 따라서 전력기기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 종목도 무려 29%에 가까운 놀라운 수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선익시스템부터 에코프로 HN까지 명확하게 현 시점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거나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착척 골라서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심지어 한 주간의 수익에서 오늘 52주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이 무려 2개거든요. 이렇게 쭉쭉 좀 달릴 수 있는 종목들이 필요한데 왜 내가 잡으면 그렇게 떨어지나 몰라요.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오늘의 생방송의 히든주라든지 관심 종목들 피리픽하셔서 무료 노란 톡방에서 꼭 전략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을 4거래일 만에 다시 모셔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수익의 극대화를 알려드리고 그런 느낌을 좀 받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더 어렵게 최병호 대표님 모셔왔으니까요. 방송 시간 내에만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노란 톡방은 얄짤없이 50분에 닫는 거 아시죠? 제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2가지의 방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자 샵 3989로 최병곤이라고 3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답장 10초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하단의 QR코드가 QR 인증하듯이 알아서 무료 노란 톡방 웹페이지 링크를 이렇게 짠 하고 띄워드릴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클릭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제대로 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네. 덕산 테코피아랑 재룡전기는 52주 최고가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최고가를 가는 종목들을 미리 알고 미리 선점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리 언급을 해줬다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시장이 뭐 지지부진하잖아요. 뭐 실적 개선의 네. 전망이 되는 이제 종목들도 분명히 오름세가 나타나지만 철저하게 막 삼성전자 오늘 81,000원까지 터치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 네. 대장주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정말 지름길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익을 좀 낼 수 있을지 사실 오늘은 꼭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대표님.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수익을 내는 종목 그리고 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잡고 싶어하고 그 종목이 주력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응을 해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좋아서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종목은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잘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해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사보면은 고점에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 이걸 자꾸 고민을 해보시면은 결국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적이나 그다음에 어떤 수익성이나 성장 전망이 좋은 주식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 종목이 저점이다 아니면은 실적 비해서 저평가다 이렇게 해서는 주가가 올라가질 않아요. 시장에서 그 종목을 인정을 해주고 그래 너 좋아라고 해서 매수를 계속 해줄 때, 즉 내용적인 부분하고 수급이 맞물려야지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재룡전기 말씀하셨는데 이 재룡전기도 굉장히 실적이 좋고 그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였던 종목이에요. 하지만은 실제 주가의 진행을 보면은 거의 뭐 한 6개월 가까이는 계속 내림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실적만 있다고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실적에 대비해서 매수가 몰려야 되고, 그러니까 즉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또 그 수급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슈가 같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박자가 같이 받쳐줄 때 주가가 꾸준히 오름세를 탈 수 있고,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사실은 조정을 받기가 좀 쉬운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조정을 받는 시점에 빠른 매수입이 또 한 번 금방 들어온다든가, 특히 이제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상한가를 치면서 한번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는데 하락이 좀 커질 때쯤 되니까 강제로라도 매수가 확 들어와 버리는 상황이 펼쳐졌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얼마나 빨리 매수가 들어오고 좀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는가. 그러면은 그 종목은 다시 또 재상승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니 그런 종목을 알겠는데 뭘 도대체 어떻게 사야 되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고민을 네.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업적으로 이걸 갖다가 계속 분석을 하지만은 사실 생업에 이렇게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 노란 톡방에 오시면은 제일 많이 추려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제일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과 이슈가 붙어 있고 실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하셨는데 머리 아프죠. 2,400개의 종목에서 그렇게 3박자가 딱 알맞는 종목을 추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종목이 내가 사면 올라가느냐?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괜히 불안하고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면 왠지 떨어질 것 같고 심지어 진짜 내가 들어가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몇 번이나 해보신 분들은 무서워서라도 잘 손가락이 안 나가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최대한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릴 수 있는 꼭 최병훈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일단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덕산 테코피아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주셨는데 언급하고 진짜 쭉쭉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심지어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팔하셨는데 45,000원에 청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종목의 60% 수익을 가져갔다라는 거고요. 자, 고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13%의 수익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역시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종목도 명확하게 8% 수익, 특히나 재룡 전기도 명확하게 지금 보유하고 있으시면서 30% 이거 AI 확산에 따라서 전력 기기주들이 분명 주목받는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최병원 대표님이 그런 거 제일 잘하시거든요. 이렇게 전업으로 사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정말 빠른 지름길을 인도해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최병원 대표님이시고요. 정말 그렇게 수익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분도 우리 최병원 대표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슈에 맞게 확실한 수익을 안겨다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 저희가 50분까지 열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3종목이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히든 종목마다 다 올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상승했던 거 보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릴 테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오늘 3가지의 종목 역시나 확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고작 30분 남았네요.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3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짧게 시황은 네. 아주 짧게 일단 보고 저희가 이제 시가 베팅 테마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못 갔던 종목들 중에서 물론 삼성전자가 81,000원을 터치했다는 게 가장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또 특징이 아니었을까. 뭐 환율이 좀 고점 부담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특히나 못 갔던 종목들 중 뭐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받았던 뭐 태양광도 가고 화장품, 뭐 면세점, 카지노 같이 중국 소비주들도 오늘 잘 갔고 우주 산업 개화에 따라서 우주 항공주들도 이제 힘을 내줬단 말이죠. 그간 약간 소외되었던 종목들에서도 사실상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보셨을 때 이제 남은 3월과 4월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장 자체는 지금 그 약세를 타지는 않습니다. 상황 자체는 괜찮은데 문제는 장을 대보시는 투자자라면은 그것을 전혀 체감을 못하고 계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 대형주 위주로만 시장이 상승을 해버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대형주를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사서 1년 내내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SK 하이닉스를 작년부터 사서 계속 들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도는 아무래도 중대형주보다는 좀 종목별로 좀 가볍고 빠른 종목들 이런 종목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장을 보시면은 지수 자체를 끌고 올라가는 요인 자체가 중대형주, 초대형주 이쪽으로만 매수가 계속 몰리고 있는 상태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역시 고금리로 인한 불안 때문에 투자 여력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없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만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다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 중대형주 이쪽의 선호도가 높지 않느냐. 특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IT 쪽에 매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쪽에 매수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그쪽으로만 상승이 나와서 지수를 끌고 올라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감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일단 증시 자체는 지금 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개인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결론적으로 어디로 매수가 또 들어올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 이따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맹목적으로 무조건 반도체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반도체들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너지진 않겠지만은 신규로 투자를 하기는 조금 고민이 된다. 음.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또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쪽에 또 수익성이 좋아지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쪽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발굴해내는 게 역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매수가 들어오는 쪽들 이런 쪽에 이제 서서히 관심을 좀 갖고 사자마자 내일 당장 날아가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투자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면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맹목적으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지만 이쪽은 또 너무 약간의 부담감이 좀 있잖아요. 현 시점에서 수급이 좀 몰릴 수 있고 이슈가 붙어 있고 실적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는 또 다른 테마 내에서의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서 미리 선점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수 자체에는 걱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을 시에 확실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오늘 찾아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내일의 시가 베팅 테마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체감적으로 대형주가 상승을 이끌고 뭐 가는 종목 한미반도체 보세요.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에 어떻게 손가락이 나가겠어요. 다만 그만큼 시세를 내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약간 덜 오른 종목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수익 내는 거에는 끄떡 없습니다. 자, 덕산테코피아, 고영,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얘기하셨고 저렇게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종목에서 60%의 수익을 낸다는 게 요즘 시장에서 쉽지가 않아요. 순환매가 워낙에 빠르고 개별 장세가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꾸준하게 나온다? 그거는 좋은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슈화가 되고 차트적으로도 분석이 철저해야 한 종목당에 이렇게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고작 한 주간의 수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부터 저희가 시가 베팅 테마 내에서의 종목 확실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 이걸 왜 들어가는지 그래서 어디쯤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린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분은 뭐 매일매일 나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문은 얄짤없이 50분에 닫을 겁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고요. 내일이라도 수익화를 좀 시켜볼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27분 남았네요.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내일을 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그러면 내일 이제 어찌됐든 약간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쪽을 또 바이오를 또 뽑아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나요? 네, 바이오도 맞습니다. 바이오는 사실 최근에 그 HLB 기업이 굉장히 상승이 강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가 주가가 오르면은 지수가 오르고 그 종목군들이 내리면은 사실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바이오 기업들이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걸 투자를 해야 하려니까 사실 아픈 기업들이 좀 많아요.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내가 이 바이오 기업의 어떤 결과를 바라고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익을 내신 분도 있지만은 뒤에 가서는 결국 끝자락에는 안 좋은 경우가 많았었고 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다가 겨우 지금 살아나서 다시 또 유상증자한다고 저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난소암 치료제 쪽에 연구를 계속했던 그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3상까지 갔다가 결국 실패하면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워낙에 안 좋은 기업들이 많아서 저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지금 HLB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간암 치료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이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매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7조 원이라는 금액 수익이 예상된다, 매출 효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사실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사실은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 기업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그 전체 HLB 그룹 전체의 시가총액을 합치면은 20조 원 가까이 되거나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회사들의 수익성을 보면은 또 조금 의문이 남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도 결국은 승인이 안 나버리거나, 물론 뭐 당연히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혹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만약에 처하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게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과거에 이제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신풍제약 같이 기존에 있는 약품을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겠다, 뭐 하겠다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대주주들 지분만 매각하게 되고 그 매각금으로 뭐 회사 사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만 됐고 주주들은 엄청나게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는 결국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가는 자꾸 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물론 모험을 해서 투자를 크게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쪽으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권하는 것은 그런 쪽에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쪽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수익을 내고 있는 그 기술 수출을 했거나 아니면은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하고 있거나 해서 확실히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 그런 바이오 쪽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표적으로 이제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네. 기술 수출을 해서 대박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확실한 수익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큰 리스크가 갑자기 발생을 한다든가 이런 뭐 아니면 도의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역시 수익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쪽을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금 실제로 수익성을 잘 내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뭔가 큰 변수가 없는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방송의 타이틀은 시가 공략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당장 죄송합니다. 당장의 시가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투자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꼽힐 수 있는 게 삼천당 제약이라고 봅니다. 이 삼천당 제약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제약주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실제로 주가의 흐름을 보셔도 장기간 이렇게 월별로 장기간을 보시면은 2010년도까지는 그렇게 큰 두각을 드러내는 제약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집중 투자를 한 결과 그게 잭팟이 터지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상승을 해서 지금은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유럽권에 이제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수익성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아니면 도의 결과가 아니라 적어도 뭐 거리나 유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신다면은 그렇게 당장의 어떤 그런 리스크를 크게 안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수익성을 보고 꾸준히 투자를 해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바이오 쪽을 투자하신다면은 물론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결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구 결과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기업보다는 진짜로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기술 수출을 하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 과거의 케이스를 봐도 그런 기업들만 결국 살아남았고 연구를 한다 뭐 한다 해서 막 주가만 뛰었던 기업들은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만약에 지금 바이오를 투자하신다면은 저렇게 그 실제로 뭔가를 결과를 내는 기업들 쪽에 꾸준한 하락 시에 저점 매수를 통해서 늘려나가는 대응을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제약바이오는 수익도 클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감안해야 된다. 물론 모험을 해서 투자에 막 극대화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약 승인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뭐 들어가서 해도 되지만 그래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수익성이 좀 있고 기술 수출을 하면서 떨어지더라도 약간은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현재 이 종목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 종목이 워낙에 잘 가가지고 이제 주가가 천당 간다고 그래서 이 종목의 이름이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확실하게 시장의 관심을 부각받고 있고 뭐 바이오 시밀러에 관련해서도 유럽의 독점 공급 계약 소식까지 들린 종목이잖아요. 자, 이 종목을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수익화를 시킬 수 있다. 물론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더 오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많고 많은 그리고 개별 호재들이 붙어 있고 현 시점에서 매수의 적기라고 판단해서 감안했을 때 콕 집어서 이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을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종목을 제대로 지금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안 알려드릴 겁니다. 자, 왜 안 알려드리냐? 어차피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은 당연히 무료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제약도 참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종목 픽해 주셨으니까요. 어떤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어떤 시점에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좋을지 무료 노란톡방에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벌써 첫 번째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자, 수익률표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참 너무 대단합니다. 이게 한 주간 덕산 테코피아도 그러고요. 재룡전기도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갔습니다.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해서 알려준다. 이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26년이라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이렇게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릴 수 있는 분은 우리 최병곤 대표님밖에 없고요. 그런 분께서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콕 집어서 이 종목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정확한 전략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거고요.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알아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방송 시간 고작 20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릴 테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이라고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주가가 천당 간다고 해서 요새 이 종목 정말 그 관심이 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 진짜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내일 시가 베팅 테마 내에서의 종목을 알아봤다면 우리 이제 두 번째 단기 스윙 쪽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리튬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지난주에도 이제 2차 전지 쪽을 다뤄주셨는데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화가 되는 거는 분명히 있고 바닥을 잡았다라는 시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콕 하고 리튬 관련주로 꼽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리튬 쪽이 지금 상승이 제일 안 나왔어요. 사실 2차 전지는 지금 대체적으로 다 강세를 좀 띠고 있고 또 수급이 몰리면서 전해액이라든지 아니면 전구체라든지 또 전고체 배터리 쪽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이 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단 하나 지금 상승이 안 나오고 있는 게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 쪽이 반등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상승이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 상승을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는 안 오르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과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표를 또 한 가지 갖고 왔는데 요 지금 화면에 캡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띄워봤는데 이게 지금 리튬 가격 그래프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7월 달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리막을 탔고 그리고 이제 2024년 들면서는 거의 가격 변동이 없었어요. 예전에 폴리실리콘 가격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최근에 3월 달 들면서 조금씩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리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처져 있으니까 이게 사실 주가가 오르고 싶어도 그리고 올려주고 싶어도
뭔가 배경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3월 들어서는 확실히 리튬 가격이 조금 반등하니까 어떤 가격 상승과 그다음에 기대 심리 이런 걸 같이 합쳐갖고 주가가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튬 관련주 쪽에 뭐가 매수가 좀 잘 들어오나 이렇게 좀 쭉 살펴보니까 역시 리튬 관련주는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형주로 가면은 확실히 리스크가 적긴 한데 그래도 탄력적으로 간다라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어스 이런 쪽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사실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성급한 접근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쭉 보니까 하이드로 리튬은 최근에 매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리튬 포어스 쪽은 이게 매수가 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좀 봤더니만은 하이드로 리튬은 수소나 리튬을 생산 쪽이고 그 리튬 포어스는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궤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포어스 쪽으로 매수가 좀 더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차트 쪽을 쭉 보셔도 참 차트를 보고 있으면 참 좀 암담한 느낌이 드는데 네. 과거에 이쪽에 고점을 찍을 때가 3만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저점 3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좀 타면서 가격대가 거의 2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워낙에 하락이 컸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단계적으로 밟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면은 많이 올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계단식으로 올라온 거 감안한다면은 또 괜찮다 이렇게 또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가 지금 들어서는 이제 좀 살아나는 모습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스윙 형태로 단타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나, 단기 대응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고 요 종목은 사실 앞에서 제가 바이오 쪽에 소개드렸던 종목과는 좀 다릅니다. 그 종목은 확실히 실적이 좋고 안정성이 뛰어나요. 그렇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 기대 심리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그래도 코스닥 150 소속 종목입니다. 그리고 좀 종목을 거래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종목이 지금 전환 청구권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만은 전환 청구권이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만은 전환 사채가 전환되면서 신주가 상장될 수 있으니까 그 날짜 좀 잘 챙기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저런 게 복잡하시다. 그러면은 뭐 노란 톡방 오시면은 제가 다 체크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체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리튬 쪽은 이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4월 14일에 35,500원에 고점을 찍었고 지금 2월에 3,970원, 그러니까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하지만 저점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사실상 거래량도 많이 동반이 됐다. 3,000원대에서 지금 그래도 7,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스윙주로 사실 2차 전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재반등을 약간 노릴 수 있지 않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리튬 관련주들이 제일 덜 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낙폭이 약간 과대됐으나 지금 어느 정도 우상향 기조가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바닥을 잡은 이 종목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리튬 관련주라고 해서 그런가요? 리튬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지금 방송을 8분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종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도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에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단기 스윙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일 당장 들어간다기보다는 명확한 타점을 꼭 잡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종목인지 못 들으셨다 또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안 알려드립니다. 벌써 두 번째 종목을 오픈해 드린 거기 때문에 정말 궁금해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왜 이 종목을 특히나 눈여겨봐야 되는지 하이드로 리튬보다 왜 이 종목을 보아야 되는 건지 명확한 이런 전략도 코멘트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송 시간이 고작 10분 남았습니다. 진짜
한 번이라도 우리 최병훈 대표님과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매일매일 사실 어떠한 코멘트들을 해주시는지 정말 꼭 지켜보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시장 보는데 그리고 매매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완전 팬이잖아요. 제가 팬인 이유가 있어요. 너무 수익이 잘 납니다. 이 덕산 테코피아 저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들어갔다면 60% 수익을 취하고 나왔을 수 있는 겁니다. 고영 당연히 히든 종목이었고요. 에코프로 BM 당연히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재룡전기도 52주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AI 확산세의 사실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목을 내가 미리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익 시스템부터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그룹지에서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시세가 나왔는데 그 시세를 다 잡아 드시면서 무려 35%권의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자, 주식은 이렇게 해야 할 맛이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수익이 난다기보다 하나를 들어가도 이렇게 확실한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확실한 수익을 취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누구다? 우리 최병근 대표님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분은 매일매일 출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덧 두 종목이나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고 대놓고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정확한 타점 장중에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무료 노란 톡방은 무조건 50분에 닫을 겁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드리지 않아요. 방송 시간 고작 8분 남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사실 2차 전지는 제가 궁금한 게 진짜 너무 많은데 시간이 8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 네. 배터리 기업들의 흐름도 너무 궁금한데 일단은 그건 시간 남으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자, 두 네. 가지의 종목을 일단은 제대로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이 남았는데요. 이 종목은 절대 알려드리지 않겠다라고 또 방송 전에 또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이거는 네, 꽉꽉 그렇죠. 숨기고 있는 종목이신가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한데 오늘의 봄 종목은 어떤 테마에서 무슨 종목일까요? 일단 힌트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방송 초기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투자자들께서 대부분 지금 투자를 하실 때 그 반도체나 그 관련주들만 계속해서 오르는 형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HBM 메모리다 아니면은 CXL 기술이다 막 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 그 밖에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은 만 원대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13조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승을 무조건 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승의 배경을 보면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렇게까지 강했고 또 그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들께서 갖고 있는 주식들은 지금 오르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투자자들께서는 이거 저 원래 갖고 있는 주식 빨리 팔아버리고 지금이라도 저 종목을 타야 되나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실행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이제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자면은 사실 그 종목에 대한 상승세가 지금 금방 꺾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좀 있고 또 실제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제 고점을 경신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엔비디아 차트를 오늘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화면이 조금 작아서 제가 좀 확대를 해봤는데 여기 다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지금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3월 중순쯤에 고점을 한번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조정을 거치다가 또 한 번 올라와서 지금 다시 고점을 찍고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봉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쌍봉을 찍으면은 이것이 이제 장기 상승 이후에 쌍봉을 찍게 되면은 고점의 징후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것보다도 주가가 과하게 평가되면은 그때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의 그런 욕구가 강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가 주가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오름세를 보였던 반도체 종목이나
그다음에 주도 종목들도 이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음.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 타이밍을 늦추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종목군들 말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바닥에서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저평가 주식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군이 저평가가 되고 있고 또 그중에서 어떤 쪽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조선업종인 것 같아요. 어. 사실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중대형주는 이미 상승세를 강하게 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그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신고가에 지금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이미 강세를 굉장히 많이 보였고 조정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전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강세를 띠면서 전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배경들을 쭉 보면은 중국과 미국이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 영향을 받거나 입김을 받는 그런 국가들은 중국 기업의 수주를 꺼리고 있는 상태예요. 발주를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업체들이 만든 배가 예전보다도 저가로 공급을 해서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술력 문제에서 좀 딸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발주를 한 그런 국가들이나 회사들이 실망을 하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기술력이 높은 한국 업체들이 더 이득을 보는 상황이 생기고 현재 지금 뭐 기사화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LNG 선 같은 거 9월까지 결정이 날 부분이지만은 40척이라고 하거든요. 네. 40척이면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그 40척 수주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선 쪽이나 조선 부품, 기자재 쪽에 관련된 주식들이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를 하려는 그런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앞서 방송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내용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내용이 좋은 상태에서 수급이 합쳐져 줘야 됩니다. 누군가 그게 좋다고 해서 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지금은 그런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노리신다면은 아마 물론 저 주도 종목들보다는 아직 덜 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런 종목이 계속 강세를 띠고 주도 종목이 올라간다면은 이 기자재 쪽도 오름세를 탈 수 있고 흐름이 강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맹목적인 반도체 추격보다는 차라리 조선 쪽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물론 조선 말고도 또 다른 업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 이 종목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볼티모어 항구의 다리가 좀 붕괴되면서 전날에 약간 급락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대형주 쪽으로보다는 조선의 약간 기자재 그리고 사이클 이게 수주 사이클이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사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박 발주량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또 보이고 있고 실적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거기에 대비해서 사실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 말고요. 조선 기자재 쪽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가님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일단은 조선 기자재다라는 거 말고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움직인 적이 크게 없기 때문에 관심은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만은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처음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그때는 관심은 많았는데 실제 주가는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반전을 크게 해서 완전 고점을 날라갔지 않습니까? 저는 이 종목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을 했던 만큼 이 종목도 그 정도에도 힘은 있지 않겠느냐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Don't worry, be happy.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아주 행복하게 빨간의 계좌꽃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뭔지는 50분 전까지 들어오시면 알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 기회 드릴 테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방송 시간 1분 남았지만 꼭 들어오셔서 오늘의 봄 종목과 그리고 시가 베팅 테마 종목, 단기 수익 종목까지 확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벌써 방송 끝날 시간입니다. 대표님 아주 짧은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이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처럼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거기에 조언을 받는 것이 오히려 확률을 높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꼭 네. 오셔가지고 좋은 종목도 받으시고 좋은 정보도 받아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